네, 안녕하세요. 자, 이전 영상에서 이제 페이징 처리를 위한 데이터 준비는 이제 다 마쳤고요.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요 페이징 HTML로 가져갑니다. 자, 페이징 HTML은 또 양이 뭐가 많아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네, 그 GitHub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와서 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각각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네, 주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놨는데요. 네,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완성된 모습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영상 잠시 중단하시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돌아가는 걸 보려면 어느 정도 글이 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시글이 최소한 뭐 한 대여섯 개 이상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제 거 기준으로는, 게시글이 총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2개씩 아니지 3개씩 보여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총 2페이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 여기서 뭐 좀 빠르게 이런 방법은 참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해서 글을 조금 빠르게 추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건 좋진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게시글이 총 7개가 되었어요. 7개가 되니까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늘어났죠. 네, 아까는 2개의 페이지만 있었는데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조금만 화면을 좀 늘려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페이지 개수가 늘어났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페이지 번호를 클릭을 하면 여기 주소 값이 보면은 네, 페이징의 페이지 값을 이렇게 그 해당 페이지 번호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이제 주소에 보여요. 이 페이지를 누르면 2번 페이지를 요청을 하고 뭐 3번을 누르면 3번 페이지를 요청하고 자 그리고 뭐 first, previous, next, last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first를 클릭을 하면은 네,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첫 페이지, 끝 페이지 아니면 이렇게 음, 뭐 요 꺽쇠 가루가 2개가 겹쳐져 있는 형태로 또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자, 라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네, 가장 마지막 페이지, 3페이지로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 요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네, 지금 현재 3페이지 있을 때 2페이지로 요청이 가고 그 다음에 1페이지로 요청이 가고 네.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넥스트는 반대로 네. 하나씩 다음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네, 확인을 해 보시고 어, 뭐 여기서 이제 문제 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파라미터들을 똑같이 잘 했는지, 네, 리턴을 잘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리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타임리프가 화면 렌더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화면은 그냥 그대로 복붙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전체를. 네. 자, 그래서 음, 뭐 일단 이제 여기는 뭐
그냥 게시글 목록 보여줄 때와 크게 다르진 않고요. 한 가지 다른 거는 그 상세 조회를 할 때 페이지 번호를 같이 가져간다라는 거. 요게 하나 좀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시판이나 어떤 쇼핑몰에서 뭔가 뭐 열심히 찾는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엄청 내용이 많은 양이 많은 그런 이제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한 78페이지에서 뭔가 비슷한 글을 찾은 것 같아서 게시글을 조회를 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내가 직전에 머물고 있었던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사용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다시 내가 뭐 솔직히 뭐 내가 직전에 몇 페이지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네, 뭐 브라우저에 뒤로 가기를 누르면 뭐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는 차원으로 목록에서 어떤 상세 조회를 하게 될 때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페이지 값을 같이 상세 조회 메서드로 넘겨주는 거죠. 요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런 용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새로운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주소 요청을 하는데 자, 페이지는 1이라는 거를 소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그게 요게 이제 퍼스트 링크에 대한 주소 값인데요. 아까 실행에서도 봤지만 퍼스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1페이지 요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쿼리 스트링 형태로 네, 요청이 나갑니다. 요건 이제 그 타임리프 문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요 요청은 어떻게 나가냐면 모드의 페이지에 페이지는 1. 네, 요런 요청을 보내주는 거와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타임리프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뭐 편하고 그래서 네, 활용을 했고요. 자, 그래서 퍼스트로 가려면 네, 그 1페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전 페이지로 가는 링크. 자, 이전 페이지로 가는 링크인데요. 그, 자,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 값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뭐 여기 앞에까지는 다 거의 다 지금 동일한 형태입니다. 보드의 페이징에 이제 어떤 페이지를 요청하느냐, 그게 핵심이라서. 자, 그 보드 리스트 점 넘버라는 요 부분인데, 자, 저게 뭐냐면, 그 여기 서비스 클래스에서 요 값을 봤을 때 요 get number라는 메서드가 있었습니다. get number라는 메서드가 DB로 요청한 페이지 번호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가 요청한 페이지보다 하나 작은 값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그 요렇게 get number 메서드를 호출한 거와 이제 호출한 건데, 네. 그러면은 요 값을 왜 요청을 하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요청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get number로 불러지는 값은 얼마겠어요? 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전 지금 현재 사용자가 이 페이지에 있는데 이전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가게 되는 페이지는 1페이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어차피 하나 작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컨트롤러로 요청을 할 때는 네, 요 값으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근데 실제 DB 요청할 때는 또 0으로 요청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용자 기준으로 이제 보여지는 어떤 숫자 값을 쓰기 위해서 이제 요 값을 활용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요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요 밑에 숫자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까 요 값은 이제 어디서 만들었냐면 그 컨트롤러에서 그 스타트 페이지와 엔드 페이지를 이용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 만든 값을 여기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요거 부분이 뭐냐면 이제 포문인데 그 뭐 요거를 표현을 하자면 뭐 자바 문법으로 표현하자면 뭐 요런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 페이지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네. 이제 그거를 요렇게 이제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요렇게 이제 스타트 페이지 값부터 엔드 페이지 값까지 순차적으로 숫자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 숫자를 이 페이지라는 변수로 하나씩 접근해서 한다. 여기를 그러면 요렇게 쓰면 더 맞겠네요. 네. 요런 문법을 이제 요렇게 타임리프로 표현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음, 네. 이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현재 페이지는 링크 없이 숫자만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복되는 페이지 값이 이제 요청한 페이지보다 플러스 1. 왜냐면은 요 값은 사용자가 요청한 값보다 하나 작은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을 했다라는 건 실제 사용자가 요청한 페이지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걔랑 얘랑 이제 일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그 페이지 값을 텍스트로만 보여주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현재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 번호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자가 이 페이지에 있다면 지금 현재 여기 실행된 것처럼 사용자가 1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1은 그냥 숫자만 보여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링크가 달리는 형태예요. 만약에 이 페이지 있으면 네, 현재 페이지는 숫자만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요 if와 unless라는 요 타임리프 문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if else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if else. 네, 그래서 페이지 값이 현재 페이지 값과 일치하냐 아니냐. 네. 그래서 아닌 경우에는 그 해당 페이지 값에다가 이렇게 요 a 태그를 썼죠. a 태그를 썼고 이제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는 요 페이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네. 보여지는 값은 이렇게. 네. 그래서 요런 이제 현재 페이지가 아닌 페이지 값에는 링크가 달려 있는 형태로 보여주도록 하자.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요청도 그 해당 페이지 값으로 요청이 나가게끔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페이징 처리를 참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참 설명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좀 쉽게 설명을 좀 하려고는 많이 했는데, 네, 어떻게 이게, 네, 받아들여질지는 네, 좀 제 의도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넥스트라든지 라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여기서 봤던 퍼스트와 프리비어스와 이제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토탈 페이지.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이제 라스트의 역할은 진짜 끝 페이지로 그냥 한 번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 번호, 네, 그 번호로 이제 페이지 요청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플러스 2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얘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get 넘버가 현재 사용자가 요청한 페이지보다 하나 작은 값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음,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get 넘버로 가져오는 값은 얼마냐면 1이라는 값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이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를 가려면 사용자는 3페이지를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를 3페이지로 요청을 주도록 하려면 getNumber 값에서 얼마가 커야 되느냐? 플러스 2가 된 값이 돼야만 네, 제대로 된 요청이 나갈 수 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음이라는 링크는 이렇게 플러스 2가 되는 네, 이런 그 식을 네,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페이지를 화면에 뿌려주는 네, 역할을 이제 내용을 만들었고요. 좀 참 걱정되기는 하지만 네, 좀 그래도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페이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네, 또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더 좀 쉬운 방법이 있다면 네, 또 다시 영상 만들어서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세 조회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리팩토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